안녕하세요. 대협이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삼성중공업 오랜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블록들 관련된 이슈가 존재를 했습니다. 물론 삼성중공업은 아니고 현대중공업에서 이 블록들 이슈가 나와주면서 조선주 전반적인 상황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수급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예전과 같은 그런 피크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쌓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의 한 5거래일 정도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강하게 출현을 해주고 있고,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근 2거래일 동안 매도 물량이 좀 쌓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수급 동향이 그렇게 긍정적으로는 볼 수 없겠죠.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 거래일에 5월 20일 날 매집 물량 비슷한 수준의 이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삼성중공업 주가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매집 물량의 전환점이 과연 언제가 될 수 있을지 이 금일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금일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중공업 블록들 관련된 이야기 진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LNG 계약이죠. 물론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FLNG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작용을 하겠지만 LNG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LNG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 전반적인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이슈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또 세진중공업과 계약도 한다라고 하는데 이 관련된 디테일한 부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친환경 기술력이죠. 사실 LNG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단계죠. 그래서 완전 친환경 단계 그 전 단계인데, 지금 조선 트렌드 자체가 IMO에서 이제 산업 자체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 관련된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삼성중공업이 수소 운반선용 기술 용역을 체결을 한다라는 그런 이슈가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선가 지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사항인데, 금일 영상을 통해도 모두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블록들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7% 이상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결국엔 이 부분은 블록들 때문이다. 이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 위에 있죠. 그래서 입장을 좀 살펴보게 되면 유통 물량 확대 그리고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이 블록들을 실행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만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조선해양은 3천 거의 500억 정도의 현금을 확보를 하게 됐지만, 이 조선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대로 피해를 본 상황이기 때문에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뭐 삼성중공업도 이 큰 틀 안에서 조선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현대중공업의 이슈 자체가 주가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블록들 관련된 부분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 금일 영상을 통해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록들이 발생하면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높다는 점 핵심 포인트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공시 들어가서 단일 판매 공급 계약에 대한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정 전에 계약기간 종료일이 2025년 3월 29일이었는데 이 정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정 후에 28년 12월 31일로 바뀐 상황이다. 자, 이렇게 됐는데 LNG선 두 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진행을 합니다. 계약 상대는 오세아니아 지역의 선주다. 그래서 제가 뭐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FLNG에 가려서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LNG 건조 계약이 조금 묻히는 경향이 있는데, 아직까지 꾸준하게 LNG에 대한 계약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올 하반기에 주목해볼 그게 포인트가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FLNG 관련된 계약 건수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트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은 제가 분석을 진행하기 전에 항상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여러분과 계속해서 공유할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와 계속해서 함께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진중공업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진중공업도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이 고객사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삼성중공업과 이 LPG 탱크 관련된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LCO2가 액화이산화탄소죠. 이 액화이산화탄소 탱크를 수주해서 이 제품을 다변화하고 있다. 특히 삼성중공업을 최근 신규 고객사로 확보를 한 데 큰 의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이 결국에 이 IMO와 선가지수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IMO인데 IMO가 국제회사 기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적인 이 선박, 이 산업에 있어서 이 국내 글로벌적인 조선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IMO가 산업 자체를 이제 친환경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내 같은 경우도 이 1,500조 친환경 시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LCO2가 속해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이 결국에 선가지수 상승까지 야기를 할 수 있다. 자, 여기에는 LNG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FLNG를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FLNG 같은 경우에는 LNG 거의 한 6배 이상이기 때문에 계약을 한번 하는 것 자체가 LNG 물량 6개 계약하는 거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만큼 특히 선가 측면에 봤을 때 메리트 있는 기업이 이 삼성중공업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유가의 흐름세를 보게 되면 다소 하락하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인플레이션 지속에 대한 우려로 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된다.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면 결국에 금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리를 인상을 하겠죠. 그럼 유동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동성이 빠지겠죠. 특히 유가는 원자재 시장에 속해 있습니다.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에 굉장히 큰 탄력을 받는 그런 시장인데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면 금리를 상승할 수 있게 되고 유동성이 회수가 될 수 있으니까 유가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선반영되면서 하락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금리가 낮아지면 차입 비용이 어떻게 된다라고 나와 있냐면 차입 비용이 감소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석유 수요를 늘릴 수 있는데 현재 리스크가 무엇이냐? 이 정제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공급 역시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봤을 때 원유가 약세를 예상을 할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지난 영상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유가와 삼성중공업은 비례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FLNG 같은 경우에는 고유가 상황에서 수익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조선주 중에서도 삼성중공업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이러한 유가의 약세 부분도 삼성중공업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 유가가 재차 반등을 해주는 게 삼성중공업의 주가의 상승 전환 키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원유 재고가 5월 22일 23시 30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급량 자체가 예측치보다 원유 재고량 자체가 예측치보다 낮게 나오게 되면 이 공급으로 쳤을 때 부족하니까 유가 상승할 수 있게 되겠죠. 이 부분이 삼성중공업 주가에 긍정적인 흐름세를 야기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소매 판매를 가져왔는데 수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하락한 것 자체도 중국의 소매 판매 자체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수요적인 부분이 부족하겠구나. 자, 이러한 심리가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유가가 하락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제조업 지표입니다. 만약에 제조업 지표에서 다시 한번 50을 넘어주면서 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에 경기 확장 그리고 원유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유가 역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러한 부분의 그 근거 자체가 철광석 가격입니다. 철광석 가격은 현재 상승하는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뒷받침해 주고 있기 때문에 철광석 수요도 증가하고 철광석 가격도 상승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철광석 가격 같은 경우에는 후판 가격 협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후판 가격은 선박 제조 원가의 20에서 30%를 차지하죠. 결국에 비용입니다. 비용. 그래서 철광석 가격이 하락하는 게
일단 좋다.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니까.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 후판 협상이 올해 상반기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만약에 조선사가 유리하게 이끌어 가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주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삼성중공업도 추가적인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주주총회 다녀와서 후판 가격 협상 가격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이 8,800원 정도 선에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현실로 기사가 된다라고 하면 이 삼성중공업 역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철강석 가격 이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고 환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굉장히 많이 말해서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지루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환율 같은 경우에 22년도 4월달 24년도죠. 24년도 4월 달에 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락하는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3거래일 정도 재차 반등하는 그런 흐름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4년도 맞네요. 24년도. 어쨌든 재차 현재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환율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국내 증시에 있는 자금이 이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조선주다. 그래서 조선주 중에서도 이 삼성중공업을 주목을 해볼 수 있다. 사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환해지를 이미 다 해놨기 때문에 환율에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 국내 증시 테마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환율이 상승할 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 테마가 무엇이냐? 바로 조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격적인 흐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현재 주봉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매물대 구간이 다 존재를 했었죠. 이 구간을 모두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전고점 구간까지 돌파를 해주고 재차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제가 좀 해석을 했냐, 밸류에이션이 한층 업된 그런 그 모습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분은 사실 실적과도 연결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삼성중공업의 실적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면 모두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23년도부터 24년, 25년, 26년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상승할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관점에서만 보게 되면 26년도 전망치와 비교를 했을 때 거의 한 4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고서성장하는 기업이다. 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23년 당기순이익 적자. 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제가 또 해결책을 가져왔었죠. 그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했는데 두 가지가 있었다. 일단 첫 번째는 SK해운과 소송 건수가 있었는데 일회성 비용이 작용을 하면서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을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추후 재무적인 측면에서 개선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는 이 드리실 환입 대금이 있습니다. 내척을 매각을 했는데 이 매각 대금이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2분기부터 계속해서 들어올 예정에 있는데 만약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영업이익도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우상향할 전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업황의 강세에 더불어서 삼성중공업의 주가의 흐름세를 고려를 해봤을 때도 밸류에이션이 한층 업된 모습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주가 흐름세도 전고점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재차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가격 안정화에 대한 구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봉으로 보게 되더라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한 2월 말부터 이런 강한 상승의 흐름세를 보여준 건데 중동에 대한 리스크도 당연히 도움이 됐고 원달러 환율이 증가한 모습도 다 도움이 됐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게 조선주는 업황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자, 이 부분을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월봉으로 조금 더 길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어놓은 이런 구간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구간 위에는 매물대가 강하게 존재를 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 더욱더 강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결국에 정책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데 12월 대선 전에 7월 8월 전당대회가 있다. 이전에 중동 리스크가 강화가 되면 유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의해서
이 삼성중공업 주가도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상반기 후판 가격 협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판 가격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 조선주는 좋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상승 트리거가 이렇게 두 가지가 현재 존재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삼성중공업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